그 당시 다른 경제 경영 분야 유튜버는 월 1,000만 원, 1억 원 버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대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월 수입 1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버는 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죠. 그렇게 회사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책 출판까지 계약하면서 부수입이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이 쓴 책 시리즈 그 두 번째로 엔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이란 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엔잡하는 허대리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14만 명, 조회수 546만 뷰를 자랑하는 떠오르는 재테크 경제 분야의 채널입니다. 허대리는 엔잡이라는 타이틀로 직장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소소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주면서 유명세를 탔죠. 엔잡. 엔잡이란 단어가 어느 시점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보니 2017년부터 엔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2017년이면 유튜브에 대중이 눈을 조금씩 뜨게 된 시기인데 유튜브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알려지면서 엔잡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엔잡이 무엇일까? 다들 아시겠지만 엔잡은 간단히 말해 투잡 이상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엔 투잡도 모자라 엔잡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엔잡의 태동을 유튜브가 했다면 엔잡의 부흥기를 허대리가 짚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채널명이 월급 독립 스쿨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잡하는 허대리가 채널명이었고 영상에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엔잡하는 법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게 되자 사람들은 월급 받아서 내 집 한 채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직장인으로 살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갈망하고 엔잡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 가려운 부분을 엔잡하는 허대리가 유튜브 안에서 긁어주었죠. 그럼 허대리가 어떻게 엔잡러가 되었는지 볼까요? 허대리는 대학생 시절 친구의 지갑에 카페 쿠폰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앱 하나의 쿠폰을 모두 모바일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로 창업경진대회에서 당선돼 1,000만 원이라는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죠. 그래서 휴학을 한 뒤 1년 반 동안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그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1,000만 원은 2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앱 창업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 보상이 떨어지는 온라인 유통 소매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유 거품기도 팔고 가방도 팔아봤지만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무엇인가 창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대리는 28살에 처음 직장인이 됩니다. 취업한 곳은 작은 규모의 온라인 광고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블로그 포스팅과 카드 뉴스 제작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원했던 창작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달만요. 조직 생활이 쉽지 않음을 느꼈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연봉이 2,800만 원이어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00만 원 남짓이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식비, 교통비, 관리비, 적금,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야근도 하고 주말까지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년을 생활하니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기침을 2달 동안 하고 기관지염, 천식에 맹장염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50만 원 더 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허대리는
회사의 운전대와 나의 운전대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없이도 살아남을 힘을 키우기 위해 본인이 잘하는 카드뉴스 만들기로 6개의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그중 3번이 당선되고 상금 1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월급의 첫 수익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회사가 원래 하던 광고를 접고 커머스 사업으로 전향을 한다고 하여 허대리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엔잡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며 터득한 카드뉴스 만들기를 재능 공유 플랫폼에 올렸고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4명의 수강생이 신청해 주었고 강의 후 4명의 학생 모두 리뷰에 별 5개를 달아주며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강의가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업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시간 강의에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업에서 아예 카드뉴스를 제작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에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강의료와 외주비를 합쳐 월 수입이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의와 외주가 항상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불안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을 고민한 끝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13개의 채널을 말아먹고 지금의 채널이 탄생했다고 해요. 초기에는 직장생활 꿀팁 등을 올렸는데 월급의 수익 창출에 대하여 구독자와 방문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관련 영상으로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널의 콘셉트에 맞게 채널명도 바뀌어 그때부터 허대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채널명이 허대리길래 성이 허씨이고 직급이 대리인 사람이 유튜브를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25세에서 35세가 가장 많아서 그 나이면 대리 직급이 많을 것 같아 대리를 넣었고 영상에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시베리안 허스키 동물 가면을 썼는데 그 허스키의 허를 따서 허대리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유튜브에 강의안 만드는 법, 재능 공유 플랫폼에 상위 노출되는 법 등 나름의 노하우를 영상 제작하여 올렸다고 해요. 반응은 오기 시작했고 구독자가 1,000명, 2,000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특성상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당장 현금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PDF 전자책입니다. 유튜브 분량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월소득이 10만원에서 20만원 발생했지만 그 정도의 수입으로는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1 클래스라는 유명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다시 직장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입사 당시 회사 내 유튜버는 구독자 7,000명의 허대리가 유일하여 동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바빠 영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양질의 정보를 드릴 테니 알림 신청을 누르면 가장 빨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그 솔직함을 응원했고 오히려 영상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른 경제 경영 분야 유튜버는 월 1,000만 원, 1억 원 버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대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월 수입 1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버는 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죠. 그렇게 회사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책 출판까지 계약하면서 부수입이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허대리는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퇴사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퇴사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의 목표는 퇴사가 아니라 월급에서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 퇴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은 책에 자세히 쓰여 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PDF 전자책을 팔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책을 출판하고 컨설팅과 광고를 하다 보니 어느덧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더 신기한 건 월 200만 원을 벌 때보다 더 편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했다면 힘들었겠지만 머니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서로 연결시키니 오히려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수익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허대리는 6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1인 지식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허대리의 엔잡러 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허대리가 엔잡을 어떻게 개척하는지를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에 놀라웠습니다. 제일 타성에 적기 쉬운 사람이 직장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그런 직장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직장인 중 한 명이었고 지금 그 타성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타성에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월급 외에 수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에 쓰여 있는 많은 구체적인 방법 중 유튜브 파이프라인에 대해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파이프라인, 유튜브. 현존하는 플랫폼 중 가장 공평한 알고리즘. 최근 유튜브의 영향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겁니다. 유튜브가 최고의 플랫폼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알고리즘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들은 콘텐츠의 상위 노출과 검색 최적화에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좋은 콘텐츠라면 발행인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유튜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당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을 때까지 추천해줍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꼼수나 편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되니까요. 유튜브는 여러 머니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이제 성장 전략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모든 걸 소개하죠. 구독을 부르는 유튜버 유형.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잘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엔잡하는 허대리라는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 말고 내 힘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렇게 잘 되는 유튜버는 항상 구독자의 욕구를 해소시켜줍니다. 그럼 유튜브 세상에는 어떤 욕구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주고 있을까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한 유튜버가 꼭 하나의 욕구만 충족해주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즐거움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 채널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유튜버는 대부분 이 분류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유튜버들에게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목적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해요.
내가 가진 자원을 보고 이 5가지 분류에 따라 유형을 정할 수 있겠죠? 이쯤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미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레드오션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방법.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너무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망설이는 이유 역시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는 레드오션에 존재합니다. 유튜브가 블루오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 조회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무렵인 2019년에도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계속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도할 모든 지식 창업이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드오션이 아닌 서비스는 일반인이 인지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차별화입니다. 유튜브 차별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 구독자, 콘텐츠죠.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버의 차별화.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어릴 적 이런 노래 많이 불러봤죠? 유튜브 구독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유튜버가 여기 붙으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엄지를 잡는 구조죠.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했나요? 엄지를 내민 저 아이랑 같이 놀고 싶은가 아닌가요? 성격이 더럽고 치사한 친구와는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해도 손잡기 싫지 않았나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돈 버는 방법 공부할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말하면 구독자는 엄지를 내민 유튜버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합니다. 똑같이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지, 사투리를 쓰고 친근하게 설명하는지, 차분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구독자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유튜버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게 구독입니다. 이미 어떤 유튜버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차별화를 시도하세요. 성공한 게임 유튜버가 욕하고 화를 내며 게임한다고 따라할 게 아니라 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를 하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유튜버가 다 재밌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은 누가 잘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다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장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모습을 선택하세요. 셋째, 콘텐츠의 차별화. 사람들에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랑을 받고 급성장한 유튜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새로웠다는 거죠.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섞으면 됩니다. 음악과 요리, 게임과 성대모사, 이런 식으로 섞어보세요.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볼 때 항상 여러 가지를 섞어봅니다. 예를 들어 영화와 심리를 섞어보면 어떨까요? 영화 보는 심리학자로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말해놓고 안 할 가능성이 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구독자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방법. 구독자를 모으려면 유튜브에서 영상의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검색, 외부 트래픽, 광고 이렇게 총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째,
검색은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키워드를 통해 조회수를 유입시키는 전략으로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을 확산시킨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영상을 올릴 때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해서 유입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영상을 클릭하고 오래 시청하면 유튜브에서 키워드와 영상이 잘 매칭된다고 판단해 상위로 올려줍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고 기대와는 다르다고 빨리 나가버리면 검색 순위를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영상을 올리고 초반에는 키워드 검색으로 유입되는 조회수가 굉장히 소소합니다. 제 영상에 반응이 온 것도 올리자마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하루에 5 내지 9회 정도 오를 겁니다. 유튜브는 한 컨텐츠에 검색으로 들어온 이용자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영상을 좋아할 거라고 판단해 홈 탭에 추천해줍니다. 어라? 직장인 투잡을 검색한 사람들이 이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네? 그럼 이 유튜버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소위 떡상이라고 부르는 확산 방식입니다.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과 본문에 해당 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준 정보인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과 검색, 추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인사이트를 발견할 거예요. 이때 염두에 둬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마다 경쟁 강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5,000번 검색되는 단어와 50번 검색되는 단어 중 당연히 5,000번 검색되는 단어의 경쟁이 치열하겠죠? 따라서 초보 유튜버는 키워드를 세분화시켜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먼저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투잡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투잡이라는 키워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대학생 투잡, 주부 투잡 같은 키워드를 공략하면 됩니다. 물론 콘텐츠가 그 키워드와 어울린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저도 직장인 투잡을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꽤나 핫한 키워드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키워드 경쟁 강도는 튜브버디에서 키워드 탐색기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키워드의 수를 알려주는 키워드 툴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월 10만원 정도 지불하는 유료 툴로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컨설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처럼 유튜브 컨설팅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시드 구독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 검색 유입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번만 치킨을 먹지 않으면 되는 돈이니 궁금하면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튜브버디와 키워드 툴 모두 구글에서 검색하면 사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될 만한 지식 컨텐츠를 먼저 예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검색이 되면서 경쟁 강도가 약한 키워드가 있다면 선점할 만하다고 보고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원래 제작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시청, 구독의 패턴이 쌓이면 유튜브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약한 키워드를 우선 공략해서 시드 구독자를 확보하면 유튜브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상을 홈 추천에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썸네일을 누가 봐도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홈 추천에 띄워준다는 건 불특정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타깃이 협소한 키워드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첫 번째 영상의 썸네일은 현실적으로 월급의 수익 100만원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식 창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지식 창업이라는 단어를 썸네일에서 보여주진 않았죠. 지식 창업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나와는 거리가 먼 콘텐츠구나 라고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도 지식 창업을 직접 넣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유튜브 파이프라인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책에는 PDF 전자책, 온 오프라인 강의, 블로그, 출판 등 보다 많은 수익 창출법이 쓰여 있어요. 월급 독립을 꿈꾸는 직장인에게 주옥 같은 설명서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엔잡러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월급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이 쓴 책 시리즈 2편 엔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